네,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솔 입시센터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그 대학별 상세 지원 설명에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그리고 자연계열 의치 한수까지 포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좀 정보량이 많을 수 있지만 자료 따라와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재수생 비율이 많이 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재수생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유지하는 가운데 재학생 숫자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2021학년도에 여기에서는 그 재수생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있고요. 재수생의 성적대 역시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응시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결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뭐 이런 현상은 역시 그 일부 인기학과나 의치한 위주의 일부 인기학과나 박스권 대학, 즉 하향 지원과 적정 지원 그리고 소신 지원이 몰리는 대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경쟁률이나 이결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결시율인데요. 예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수능 결시율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수능을 결시하게 되는 이유, 즉 수능과 무관하게 합격이 발표가 되면서 수능 전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의 숫자는 비슷한데 전체 응시자 수가 수능이 역대 최저 응시자 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수학 가형과 나형은 10%, 15% 이 정도의 결시율이 보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 학년도의 결시 비율은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사 결시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한 3% 정도 결시율이 늘어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국어와 수학의 그 원점수 그리고 표준점수 100분위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88점으로 나왔는데 100점부터 지금 88점까지 무려 12계단의 변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수학 가형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92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표점, 만점의 표점도 137점으로 똑같고요. 1등급도 92점, 원점수 92점, 표점도 130점, 131점 거의 차이 나지 않는 학생들이 분포해 있는 그 점수대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2등급 구간 때도 이렇게 충분히 벌어져 있는데 변별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국어는 2등급대로 가면은 변별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그 국어의 1등급 이상 학생들의 국어 표점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보시면 국어가 지금 1등급 컷이 96%, 표점이 131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99점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점이 136부터 138점까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 수학 가형을 보게 되면 96점에서 수학 가형이 130점의 표점을 받게 되는데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표점이 134나 135로 국어에 비해서 국어 99, 100분위에 비해서 낮은 표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높은 표점, 높은 10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표준 점수에서 3점 내외 정도가 수학 가형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대부분 수학 가형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도 표점 상으로는 국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점수가 내려갈 때는 그런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2등급 컷이 89점인데요. 125점으로 약 한 6점 정도 표점이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수학 가형에서는 96에서 88로 표점 그 100분위가 하락을 하면서 약 7점 거의 국어와 수학의 변별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권 때에서는 수학과 국어의 표점 분할된 정도가, 변별도 정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탐구는 원래 사회 탐구에 비해서 과학 탐구는 그렇게 그 출제 난이도에 의한 유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으로 그랬던 영역이었는데요. 올해 출제된 물리가 물리 1, 물리 2 모두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면서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 나왔음은 물론이고요. 특히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바로 이제 3등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100분위를 기반으로 표준 점수를 100분위를 기반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100분위 기점인 계산에서 물리에서는 한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또 이게 만점자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100분위가 물리 1은 97, 그리고 물리 2는 만점자가 100분위가 9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학원의 99라든가 생명과학, 지구과학처럼 이렇게 만점자가 그 100분위를 100점 받을 수 있는 과학 선택 과목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위권 대학에는 표점을 그대로 갖다가 반영하는 대학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유불리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채점의 그 영어 결과입니다. 크게 나눠져서 나왔는데요. 자, 이 20학년도의 수능이 7.43%가 1등급 숫자가 7.43%가 나왔고요. 2등급은 16%로 올해 2등급의 숫자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등급이 무려 5%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 1, 2등급 합계가 이미 30%의 학생들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게 됩니다. 30% 가까운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 지원자들은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받아서 성적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좀 2등급 간에 해당하는 좀 반영비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까지 물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지만 1, 2, 3등급의 합계가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 영역별 변별력은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점수층이라는 게 뭐냐면 수능 1등급 컷에서 만점까지 갈 때 몇 개의 점수로 구분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20년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점 차이였는데 올해 수능에서 국어는 1등급이 만점부터 1등급 컷까지 1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3개 계단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변별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이나 3등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해서 수학은 상위권에 이 1등급에서 만점까지라든가 2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거의 6에서 7점 정도로 변별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 3등급이 4점에서 6점으로 한 1.5배 정도가 점수층이 더 잘게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의 수학 가형의 영향력이 변별도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나영은 그에 반해서 지금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층이 이렇게 좁혀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영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가형과 나영이 교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영 친구들은 몇 점을 받아오느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치한수 정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연계의 상위권은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렇게 자연계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의학 계열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지역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2월 보시면 이 지역인재 전형 부분에 2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가군에 보시면 정원 대비 2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저희가 이 정원은 21학년도 걸로 정원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월 상태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군에서 28명, 나군에서 46명 이렇게 가군의 정원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군에서 2월이 좀 더 많이 발생했었다. 이런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역시 다군 같은 경우에도 정원에 비해서 2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 밑에 한의학과라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수의학과가 있는데요. 의대에 비해서는 좀 2월 비율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예. 자, 그래서 그 의치 한수의 학계 학생들이 위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가군에서 의치 한수 계열에서 96명, 나군에서 53명, 요 정도의 학생들, 다군이 76명의 학생들이 2월 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그 밑에 이제 가군이 시작이 되고요. 자, 연대와 고대가 나군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치한수 계열과 의치한수 계열의 나군을 쓰게 되면 뭐 서울대를 동시에 지원을 해본다든가, 또는, 서강대, 성균관대라든가 아니면 의치한수 계열의 하향 지원을 하면서 나군의 주요 의대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일반 학과들을 보면 의치한 계열이 아닌 일반 학과들을 보면 가군의 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면 나군에서는 이렇게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서울대가 아니라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안정지원을 하면서 또는 한양대를 안정지원을 하면서 나군의 연대와 고려대에 소신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자주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군은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그 선발하는 학교가 의대를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중앙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화여대까지의 구간에서는 다군을 자연계 선발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군에서 그 의치한 계열의 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군에 마땅한 자연계 학생들 중에 아주 상위권 학생들이 마땅한 지원처가 없을 경우에 다군에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한의대라든가 수의대 또는 뭐 치대, 의대, 하위권 의대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21학년도의 정원들을 좀 볼 텐데요. 요 21학년도의 증가는 기준이 작년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가군의 의예과는 40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강원대가 올해부터 가군에서 15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자, 나군은 5명이 늘어났는데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 다군도 역시 뭐 줄었지만 그렇게 크게 줄어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는 뭐 넘어가고요. 치의회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작년하고 큰 차이 없이 지금 정원이 나군에서 6명이 줄었고 가군에서 8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는요. 나군에서 이제 1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 여기서 이제 그 자연계 정원이, 교차 지원을 하도록 바뀐 부분이 있는데, 교차 지원은 뭐냐면, 인문계랑 자연계랑 같이 선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천대 한의회가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수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하고 비슷한 포맷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예과는 이 가군에 40명 늘어난 거 빼고는 거의 큰 정원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치한수 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서울대는 32명이 늘어났으니까 7, 8% 정도의 정원 증가가 있었고요. 연세대,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학교들의 정원 증가는 주로 자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348명이었는데 한 30% 가까운 숫자의 정원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2월 여하에 따라서 작년보다 2월이 더 많이 되느냐 더 적게 되느냐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기준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112명의 증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였던 고려대학교의 입결에 비해서는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뭐 변동 없이 그대로 183명을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예, 성균관대는 군 이동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성균관대 순서에서 어떤 학과들이 이동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이제 요런 성균관대 상위권 자연계 학과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한 게 큰 변화다. 요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도 역시 정원 증가가 가군과 나군 모두에서 있었고요. 예, 이화여대는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는데 인원 증가된 폭이 좀 큰 편입니다. 316명인데 거의 60명 늘어났으니까 예, 상당히 큰 폭으로 정원 증가가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대학들은 다른 시간에 저희가 다른 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순서에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치한수 변인경 된 것들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대 이제 신설학과들입니다. 연세대는 정원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원외가 왜 그러냐면 기업과 연계를 해서 계약학과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모집 전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과고요. 삼성이고요. 그리고 고려대의 반도체 공학과는 SK와 협약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신설학과입니다. 자, 고려대는 그 외에도 융합에너지공학과라든가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자유전공학부가 생겼는데 이 중에 가운데 3개는 신설학과고요. 아래에 있는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인문자유 구분 없이 선발을 하다가 자연계열 따로 9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12명이었는데 이게 인문자연을 나눠주면서 9명씩 뽑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문호가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양대도 고대가 스마트보안학부나 데이터과학과 이렇게 컴퓨터 정보 관련 학과들을 신설한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개설을 했고요. 심리뇌과학과를 또 만들어서 그 뇌과학이 원래는 이제 이대와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요렇게 이제 학부에서 공부하는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한양대도 그 인기에 좀 부응하고자 이런 학과를 신설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뭐 이제 중앙대라든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AI 학과라든가 이렇게 같은 유사한 계열의 학과 모집 단위들을 신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신설학과들은요, 일단 주목받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쉽게 과열이 되면 입결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전 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없는 상태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또 이쪽에서 빵꾸가 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신설학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전형 요소들이 이제 변경된 모집 단위들입니다. 위에는 이제 교대들이고요. 아래는 이제 의대들인데, 20학년도에서 이제 바뀐 것들을 보면 면접 비율이 많이 줄었죠. 공주교대가. 이런 거고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50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이 좀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수능 100으로 됐고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 면접 10%가 반영되던 것이 면접을 보긴 보는데,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합불로만 하겠다. 면접에 합불의 영향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제출하던 아주대는 잠시에서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면접이 있었던 조선대가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100으로, 면접이 있었던 충북대가 면접을 폐지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정시에서 이렇게 면접을 폐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면접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을 대학에서 이제 덜어주고자 함이고요. 실제로 면접이 이렇게 반영이 될 때도 면접 자체가 커트라인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입결이 하락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입결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효과로 경쟁률이 좀 얼마나 상승하는지는 실제 지원 기간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대나 의치안이 아닌 일반 대학들입니다. 고려대학교인데요. 자유전공을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로 뽑았습니다. 예, 수학 가나를 다 허용을 했고요. 탐구도 사탐이나 과탐을 다 허용을 해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였는데, 대부분 이제 법학이라든가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던 학과였는데, 이렇게 그 수학 가형이라든가 아니면 나형과 과탐을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이게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학 가형과 과탐을 가지고 하는 자연계열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수학 가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탐과 과탐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전형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이렇게 분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요, 바뀐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46.9%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약간 줄었는데요. 너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어도 주요대들 중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좀 실수가 보이는데요. 그 가형만 받는 게 아니라 가나형 모두 상관없이 반영 비율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사탐과 과탐이 모두 상관없이 18%에서 19.3%로 반영 비율이 좀 탐구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원래 이렇게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모두 25% 반영하는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30%, 인문계열은, 국어의 30%, 가중치, 그리고 수학, 가형의 자연계열은 이렇게 영어 5%를 줄이고, 국어와 수학의 각각 가중치를 늘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대 같은 경우도 그 치의학과의 반영 비율이 2020년에 그 국어 20에서 이제 25로 올라갔고요. 수학이 30에서 35%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는 20에서 15%로 줄었고, 영어도 5% 비율이 줄어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의 면접 보는 대학들이 어떻게 면접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아주대는 면접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영비가 작년에 20%였는데 올해 5%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면접이 20%나 반영된다고 했더니 성적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걱정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아주 작은 점수 차이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접 20%가 반영된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입학처에서는 이 면접의 20%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는 실질 반영 비율 때문에 뭐 무슨 입결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겠다, 이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자, 조선대는요, 면접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아까 정리를 했었고요. 인제대는 면접이 없었는데 만들었습니다. 인제대는 다중민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면접 평가 제도를 매우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면접을 신설해서 선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서울대와 동아대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이고, 네, 나군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메이저 의대들이죠. 메이저 의대들은 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군에 있는 충북대는 면접 5%를 폐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가톨릭 관동대는 원래 반영비가 10% 반영이 되다가 합불 면접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다군의 가톨릭 관동대입니다. 자, 이제 각 대학별로 좀 나눠서 볼 예정인데요. 서울대부터 보면, 서울대는 전년도 틀이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정시 모집을 원래 하지 않다가 새로 정시 모집을 하는 학과가 지구환경과학과, 수의회, 치의학 이런 학과들인데, 문제는 뭐냐. 이 수의회 같은 경우는 계속 2월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2월 된 학생들을 정시로 선발을 했던 이런 학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시를 새로 선발한다라는 것보다 올해 이 학과들 새로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학과에
2월이 몇 명이 발생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학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고려하시는 학생들은 올해가 처음 정시 모집의 그 정원을 가지고 선발하는 해이고 그 2월 되는 인원이 영향이 큰 학부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2월 정보를 반드시 보시고 지원 결정을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과탐2 과목이 선택자가 계속 해가 가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을 하려면 과탐2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절대 수 자체가 감소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결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입결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시 미등록 2월 인원, 아까 이제 이런 새롭게 선발되는 학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올해는 또 이제 그 서울대는 2배수밖에 뽑지 않는 학교지만 가능한 그 수시에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2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월 인원에 신경을 써서 정원 판단을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2월에 비교해서 올해 2월을 판단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끝에 나와 있는 합격 컷이 그 상위 누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예과 0.06% 정도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 물론 의예과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인문 계열이 잘못 여기 껴들어왔네요. 지리학과 껴들어왔는데, 컴퓨터공학부가 0.2, 뭐, 이렇게 해서, 기계공학부, 요 정도까지, 수리과학부, 전기정보, 기계, 요 정도까지가 이제 상위 학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천문학부, 물리학과는 원래, 여기에 상위 탑 10에 들어갈 학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다른 학과들의 경쟁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경쟁률이 형성이 됐었던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좀 입결이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학과 2.77%에 비해서 의대에 지원하는 상위권 학과 학생들이 서울대의 치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감이 되게 특이한데요. 작년에 14명이었어요. 근데 10명이 늘어나서 24명이 됐는데, 여기는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거의 2월이 잘 발생하지 않는 학과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가 정원이 늘어난 상태로 이제 입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입결을 예상을 할 때 약간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변수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에서 가장 인기학과의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 지원 서비스라든가 저희 이투스의 모지라는 서비스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내 경쟁자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의학과는 작년에 이제 뽑지 않았었는데 그 2월이 2명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2월이 2명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월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5명이 더 2월이 된다 그러면 작년보다 무려 5배 정도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결에 또 소폭 하락 같은 걸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월을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대에서 2월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학과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월이 많이 발생하는 학과들은 뽑는 정원이 매우 작거나 또는 초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서울대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는 2월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최초합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의예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갈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하위 10개 학과는 2월이 많이 발생했던 이제 학과입니다. 이제 이 학과들은 뭐냐면,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를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모집 정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모집 정원을 다 채우기 전에 수시 전형들이 끝나게 되면서 이렇게 그 모두 수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2월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 보겠습니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대비 모집 정원이 증가했어요. 아까 고려대랑 연세대랑 둘 다 증가한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증가는 했지만, 이게 그 인문계열에 비해서 그 자연계열의 증가폭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더 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가장 좀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이 어느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될까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비슷한 사례의 학과가 성균관대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 굉장히 헷갈리게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그 계약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비해서는 높은 입결이 형성이 될 게 당연하고요. 연세대의, 화학공학 계열이라든가, 기계공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공대에 있는 전화기 계열, 의 상위권 학과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라인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계약학과라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설학과가 맞기는 한데 여기가 외면을 받으면 빵꾸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면을 받기는 좀 힘든 학과가 모집 단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의예과가 모집 단위가 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 또한 연세대는 나군에서 이게 또 분산이 됩니다. 연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메이저 의대 4개가 연세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6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세대로 경쟁 대학이 아니라 연세대를 선택하게 돼서 몰리게 되면 합격선이 오히려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경쟁자 지원 동향에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어 등급별 점수는요, 연세대학교는 영어가 학분의 영향을 좀 크게 미칩니다. 환산 점수에 등급별 점수차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학교인데요. 워낙 연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특히 올해처럼 12%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때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비슷한 라인의 고대나 서울대처럼 영어에 부담이 작은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1등급 학생들이 거의 지원자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상위 10개 모집단입니다. 역시 이 누적으로 한번 본 거고요. 근데 이제 의예과나 치의과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0.04, 0.048 이 정도의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는 컴퓨터, 전자전기, 화공생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는 자연계의 전화기, 전기전자, 화공, 기계 이렇게 3개를 상위권 모집 단위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에 거기 하나 추가된 게 이 컴퓨터 정보통신 계열의 정보과학 계열의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연세대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경쟁률 보시면 연세대는 어떤 학과로 이렇게 과열이 된다라거나 어떤 학과가 경쟁률이 빵꾸가 난다라거나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위권 학과들의 2월들을 보게 되면요. 전자전기공학부라든가 화공생명공학부라든가 이렇게 기계공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2월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모집 단위에 정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수시에서 2월 돼서 정시로 추가되는 인원도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위권 학과, 이 합격 컷이 하위권 학과인 학과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요쪽이 이제 가장 낮은 학과가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상위 누적이 3.33%고요. 여기가 이제 밑에서 10번째 학과죠.
그래서 뭐 의류라든가 간호라든가 지구시스템학과가 합격 컷이 좀 낮게 나타났고요. 자, 아까 봤을 때랑 2월 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아진 게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연세대를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안정지원의 전략 지원을 하는 학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2월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인원이라든가 뭐 이제 최종 인원이라든가 그래서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뭐 중간 부분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나는 학과들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세대학교는 아까 상위학과나 하위학과나 비슷하게 경쟁률의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크게 나고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고려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하고 그렇게 틀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제일 큰 변화가 모집 인원이 증가했답니다. 아까 전체적인 표에서 한번 보고 넘어갔죠. 근데 그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게 대부분이 자연계열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가 생겼는데 심리학과가 학부 개편한 것 빼고는 모든 거가 이제 자연계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선택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도체공학과, SK 하이닉스 협약 계약학과입니다. 그리고 정원외고요. 융합에너지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신설이 됐고요. 심리학과는 이제 학부 체제로 변경이 되고 단과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입결 자체에는 단과대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심리학과 자체가 물론 인기 학과인 건 맞습니다. 자, 고려대 상위 10개 학과입니다. 경쟁률 보시면 뭐 3대1에서 5대1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그렇게 큰 변동이, 드라마틱한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세대랑 경쟁을 해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또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의 인기학과가 비슷한 학과들이 또 포지션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화공생명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컴퓨터학과, 이런 학과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포진해 있고 의대는 상당히 차이나게 높은 상위 누적 컷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2월 인원이 좀 인상적인데요. 상당히 많이 2월이 됩니다. 근데 이유는 워낙 이제 수시에서 워낙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2월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38명을 작년에 모집했어요. 근데 올해 20명으로 이렇게 5명의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2월이 작년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최종 인원이 더 적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죠. 근데 고려대학교의 2월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영역들보다 영어에서 1등급을 쉽게 가져갔다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가정교육과가 상당히 높은 입결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하향 안정 지원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학과는 무난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위 누적입니다. 주로 사범대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낮은 학과들입니다. 사범대, 그리고 이제 지구환경과학과가 환경생태공학부와 환경과학과, 고려대는 아니지만 다른 대학들에서는 건축이나 건축토목, 요런 계열들이, 건설학과 계열들이 좀 하위 학부에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좀 의외였던 게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당히 컷이 높게 혜택도 굉장히 많은 학과고 한데, 이렇게,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군복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얼마나 반감을 갖느냐, 호불호가 이제 연도별로 매번 같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학생들이 관심인지, 지금 딱 보면 경쟁률이 1.5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점수가 높아서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이버 국가처럼 군대에 복무하는 의무 조건이 붙어 있다던가, 요런 학과에서는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커트라인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강대 넘어가겠습니다. 서강대는요, 반영 비율 일부를 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된 게 45.2%입니다. 가장 높이 반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수학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학교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특징이 뭐냐면, 정계열 교차 지원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나영 학생들도 자연계를 쓸 수 있고요. 자연계 학생들도 인문계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불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 서강대학교는 수학 가형에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게 무조건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작년처럼, 수학 가형 학생들이 표점을 좀 낮게 받는 수학 가형이 쉽게 출제가 되고, 수학 나형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표점 자체가 나형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가형 학생들이 10%의 가산점을 받아도 사실 그렇게 나형 학생들하고 그렇게 유리하다라고까지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원점수랑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를 한번 봤는데요. 올해는 수학 가형과 나형의 학생들의 분포와 표준점수 거의 일치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치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0%의 가산점 자체가 그냥 바로 그대로 변환 점수를 만들 때 서강대식으로 이제 산출을 할 때 환산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강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학 반영 비율이 심지어는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올해 서강대는 인문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자연계열 지원자들이 수학 가형의 고득점자들이 서강대에 많이 합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서강대 자연계를 한번 볼 텐데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중감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뽑고요. 경쟁률 그냥 무난합니다. 이게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있기 때문에 경쟁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거의 좀 안정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가형에서 선발하는 학교들과 경쟁률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격 컷 상위 누적도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전자, 화공, 컴퓨터, 기계가 이제 상위권 모집 단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하위권으로 이렇게 자연과학부의 모집 단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 서강대에서 별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수학 가형이 아까 10%가 가산점이 됐을 때 수학의 반영 비율 45%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 학생은 지금 원점수가 국어 91점, 수학 96점, 생명과 사문을 50점, 44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에요. 백분위도 보시면 지금 98, 99, 거의 평균 98, 97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등급 다 1등급인데, 그냥 낮은 1등급이 아니죠. 상당히 높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인데요. 이 학생을 서강대식으로 해서 경영학과에 이 학생의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5.23% 정도가 나오고요. 네. 요 학생 정도, 이 정도 받으면 합격권에 가깝습니다. 합격권에 가깝고, 이 학생은 누백이 0.5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서강대식으로요. 자, 근데 자연계 학생을 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B 학생인데요. 자, 국어가 88점 조금 낮네요. 수학은 85점입니다. 아까 원점수랑 나형의 원점수랑 가형의 원점수 분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92가 둘 다 원점수 92가 1등급 컷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이 학생은 가형이지만 어쨌건 나형의 학생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수학 가형이. 그리고 표준 점수도 보니까 역시 10점이나 차이가 나죠. 백분위도 이제 90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2등급인 학생입니다. 영어는 이제 둘 다 1등급이고요. 과학 탐구는
생원과 화원인데요. 93, 97 이렇게 이 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지만 그래도 준수한 점수. 자, 탐구는 여기가 지금 이제 사회탐구입니다. 탐구는 사실 서강대에서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수 차이로 크게 차이는 안 날 텐데요. 이 B라는 학생이 서강대의 경영학과에 교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냐면 522.95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누적 백분위가 약 5.49%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누적 백분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예상 점수는 지금 522점 정도가 나와서 요게 이제 커트라인 점수고요. 이 학생의 점수는 522.95점 정도가 나와서 경영학과에 합격이 가능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 인문계열 학생이 523점인 걸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가 보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자연계 학생, B 학생이 서강대 물리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점수가, 요렇게 522.95점 정도가 돼서 예상 커트라인 점수 525점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경쟁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자연계에서 하위에 있는 모집단위인 물리학과에 합격이 어려운데 경영학과는 적정 지원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계 학생이 이런 결과가 발생할 때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가?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자연계 학생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대의 예상 점수인 745점을 산업보안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대학을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과, 자연계열에 있는 수학과 정도가 적정 지원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강대의 인문계열에서 상경계열로 지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는 가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변경한 학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건설환경공학과를 제외하고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소프트웨어 학과는 성균관대의 최상위권에 있는 자연계열 모집단입니다. 건설환경공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집단인데요. 자, 이게 나군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가군에 있을 때는 서강대 자연계열이라던가 아니면 서울대 자연계열과 같이 있게 되는 건데 이 학과가 나군으로 가게 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나군과 같이 경쟁률을 나눠 먹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균관대는 이 학과들은 이미 이 학과들을 지원하고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합격할 경우에 연대와 고대로 학생들을 뺏기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학과들은 이미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대와 고대의 지원 카드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꾸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간 게 자연과학 계열인데요. 가군에는 원래 공학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군에 있는 공학 계열을 지원하고 나군에 있는 자연과학 계열을 또 지원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연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나군에서는 여기에 자연과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 인기학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면 건설환경공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이 건설환경공학과보다 훨씬 큰 학부 단위의 모집이기 때문에 저 건설환경공학과의 경쟁률이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나군에는 경쟁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가군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성대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 요인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합 인원이라든가 지원 경향 같은 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급 가산점 변화가 됐는데
원래 인문계열보다 이제 자연계열은 그 영어의 가산점이 절반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인문계열에 준해서 자연계열도 주겠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영어 반영의 영향이 커졌는데, 역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성균관대 정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1등급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등급인 학생들은 정말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영어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나의 경쟁자들은 그냥 고정값으로 1등급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2021학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자연계 합격 컷인데요. 가군에 이렇게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계열이 원래 이제 작년에는 나군이었습니다. 보시면 나군에서 이렇게 3.94, 3.94 경쟁률 3.94 대 1이었고요. 합격 상위 컷이 이제 4.4이니까 공학계열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집 단위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계열 모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그 가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군의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2월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이 모집하는 사이즈에 비해서 2월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반도체 시스템공학,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여기가 다 가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얘네가 가군에서는 이 정도의 상위 누적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들이 나군으로 오게 되면서 입결이 나군에 더 많은 학과들로 이제 연대와 고대와 특히 이제 입결을 나눠 먹으면서 얘네가 소폭 하락할 것인가, 입결을 지켜낼 것인가,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 올해 정시가 되겠습니다. 그 전자전기공학부와 건설환경공학부도 이제 가군에서 왔는데요. 요게 이제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 근데 정원이 많이 준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이제 하향 지원을 하려면 수학교육과와 건설환경공학부 얼마 안 되죠. 나머지가 다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이 학과들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는 나군에도 이제 동시에 지원을 하는데 생명과학 계열도 있겠지만 또 이제 하위권 그 의대라든가 뭐 치대, 한의대와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제 가군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학과가 그리고 또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가군에 있죠. 근데 이 학과가 이제 나군으로 오면서 이 경쟁률도 어쩔 수 없이 좀 변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모집 인원이 뭐 증가했다고 하나 거의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융합전자가 11명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11명이 되면서 인원 증가를 했는데, 그냥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계열하고 뇌과학 계열의 그 신설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둘 다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들의 경쟁률이 인기가 폭발을 하게 될지, 또는 모집 단위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게 되면 의외로 여기가 아까 그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에서 봤듯이 학생들이 이제 외면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면 여기가 의외로 또 낮은 입결을 형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할 때 좀 끝까지 경쟁률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렇게 한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경쟁이라든가 지원자들의 지원 추이 같은 것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시 모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한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이고요. 한양대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부 반영을 하는데요. 요게 이 학생부 반영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점수 환산을 할 때는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군은 여기 제가 이렇게 음영을 넣는 쪽이 가군인데요. 한양대학교의 가군은 수학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인기학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미래자동차 공학과라든가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이제 이런 학과들인데요. 자, 가군과 나군의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군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요런 현상이 지금 한양대만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가군에 있었던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군은 서울대를 어차피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학과가 나눠 먹지 않고 경쟁률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나군은 연대와 고대의 상향 지원이라든가 경희대가 중앙대 뭐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군에 비해서는 나군이 훨씬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군에서 상위권 학과들인데요. 당연히 의대는 뭐 수도권 의대이기 때문에 0.2 정도 굉장히 높은 입결 보이고 있고요. 융합전자공학부가 이제 또 상위에 랭크를 하고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 다른 학교들처럼 이렇게 전자, 기계, 컴퓨터 이런 학과들이 상위권 학과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학공학과는 지금 가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상위권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하위권에 보면 이렇게 사범대라든가 또 건축, 도시와 건축 이런 학과들이 하위권 학과에 포진해 있는 게 보이고요. 한양대학교의 2월은 거의 잘 안 되는 편인데 이렇게 에너지공학과처럼 2월이 좀 많이 됐었던 학과도 있으니까 2월 되는 거를 수시 모집이 끝나면서 내년 1월 6일 날 2월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오늘 보는 대학의 마지막 대학인데요. 계열 모집 인원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사범계열 중심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사범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차원 변동에 영향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3명이 오히려 감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이 5%가 증가했으니까 수학의 변별력이 더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그 가형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뭐 소폭이라도 더 이제 변별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국어가 워낙 올해는 수학에 비해서 국어의 변별도가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등급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화여대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뇌인지과학이 이화여대에서는 정시 모집을 실시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자연을 나눠서 뽑는데 인문 5명이고 자연이 15명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융합학부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연계열 의학과가 45명에서 55명으로 10명 증가했습니다. 모집이 10명 증가해서 이게 아까 그 강원대 15명과 더불어서 그 의대 가군 정원 증가에 좀 영향을 미친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는 전 모집 단위가 다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는 학교고요. 이화여대가 의대가 역시 1% 안에 드는 0.4 정도의 상위 누적 컷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부라든가 이런 게 이제 5% 상위 누적으로 5% 정도의 합격 컷을 보였습니다. 이화여대는 통합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대만 따로 뽑아요. 과학교육, 뭐 수학교육,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뽑고요. 이제 인문계열의 사범대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학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인지에 해당하는 그 학부인데요. 인문계열 5명이고 자연계열은 이렇게 15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학과 치고는 정원이 좀 꽤 많은 편이니까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 통합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균관대 계열 모집처럼 인원이 상당히 많고 이 경쟁률이라든가 컷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집단이기 때문에 뭐 안정 지원을 이런 학부들로 잡아놓고 나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전을 해보겠다라든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융합학부는 그 2월이라든가 경쟁률 모이는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경쟁 상황을
지원 상황, 경쟁자들의 지원 상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무슨 환산점수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학의 홈페이지 뭐 아니면 그 배치하는 배치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의 환산 점수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변수들은 계산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변동이 10명이 늘은 게 이게 100명짜리 모집단이냐 5명짜리 모집단인데 10명 는 거냐 이거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나한테 우호적인 환경이다 아니다 판단하셔야 되고요. 모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다군의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아까 성균관대처럼 주력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 나군에서 가군 이렇게 이동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하는 학과들이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추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인원은 보시되 올해 2월이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과가 원래 전년도에 어떻게 2월이 되던 학과인데 비교해서 많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따져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요 변수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경쟁 모집 단위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입결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모집 단위가 크게 늘어났다라거나 경쟁 모집 단위가 줄었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줄었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경쟁 모집 단위가 다른 군으로 이동해서 우리 군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과 반영 비율 유불리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요. 뭐 물론 바뀌어도 서강대처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바뀌는 학교들도 있는데 크게 바뀌는 학교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유불리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화여대까지는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는 대학을 구분해서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수 스케일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까 특히 보셨죠? 그 물리 1이라든가 물리 2 같은 경우는 유불리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게 아마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물리 2에서 감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불리를 따져보실 것을 조심스럽게 따져보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탐구 영역은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국어와 수학도 내가 그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유불리 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등급 위쪽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내 점수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영어 반영 비율이 얼마나 유불리가 있느냐. 자, 이게 거의 대부분 1등급이 지금 살펴본 대학들이 거의 1등급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1등급이고 같은 점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등급인 학생들은 혹시 다른 영역 국어와 수학과 탐구가 거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혹시 또 영어만 안타깝게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유불리가 사실 지원하는 모집단이라든가 학교들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처럼 영어 반영 비율이 자연계열에서만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요 영어 반영 유불리도 작년 입결을 보실 때 올해는 이 입결보다는 영어 2등급인 학생이 크게 더 손해볼 거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합격선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학계열 변동한 거 주요 변동 내용 한번 살펴보죠. 가톨릭대와 서울대는 반영 비율이라든가 영어 감정을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그 환산하는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의대고요.
나군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나군에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 서울대는 가군이고 가톨릭대가 나군이니까 중복 합격이 발생하는데 이 메이저 의대들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가톨릭대는 특히나 이제 그 같은 그 메이저 의대 중에서도 내 학교하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시 선발 비중이 높은 의대들은 수시가 이제 작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화여대, 한양대, 조선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정시 선발 비중이 높으니까 모집하는 인원도 더 높겠죠. 다른 의대들에 비해서. 이런 학교들을 요 선발비 그 정원이 많은 모집 단위는 의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에 따른 영향이 입결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과탐2 가산점을 주는 의대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특히나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탐2 선택을 했던 학생들은 요런 한양대,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동국대 이런 학교들에서 과탐2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군 강원대 의대 15명 올해 신설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게 가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되면서 신설입니다. 그래서 강원대는 전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유리하게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합이 많이 도는 이제 의대들인데요. 요게 이제 경희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뭐, 요런 경우나 경상대 같은 경우, 가군인데, 요 학교들을 이제 아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학교를 쓰면서 서울, 나군에 있는 요 메이저 의대들, 가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에 지원하게 되는 요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요 가군에 있는 의대들은 추합이 많이 도는 의대가 되겠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림대, 한양대, 을지대, 원광대, 영남대 이런 순서인데 마찬가지로 이 가군에 전략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원광대나 영남대 이런 데에서 이제 안정 지원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추합들이 많이 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추합들이 많이 돌아도 한림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결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좋은 의대죠. 네, 다군은 뭐 딱히 의대가 아니더라도 추합이 많이 도는 군인데요. 특히 뭐 인하대, 뭐 순천향대 이제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돌고요. 동국대, 제주대 같은 경우가 또 추합이 많이 돕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군, 가군이나 나군에 어디에 붙었을 때 동국대나 제주대를 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인하대나 순천향대에 비해서도 동국대 경주나 제주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나군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추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도는 그런 의대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대는 면접 비율을 줄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접 비율을 크게 줄였고요. 이제 국어가 올해 표점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은 국어 반영비가 높으면 국어 변별력도 높은 데다가 반영비도 높으면 상당히 유리한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영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점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학교들을 서울대, 가톨릭대, 고려대 뭐 여기 보이는 요런 의대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은 유리한 상황에서 지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탐구 표점이 유리한 학생들은 요런 학교들은 탐구 표점이 유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리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학교들을 우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열이 예상되는 학교는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입결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입결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에 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작년도에 입결을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가기 싫어서 안 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입결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의대나 치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대 성적이 좀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전략 지원을 작년 입결을 보고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좀 위험한 모집 단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대랑 이렇게 그 의치한수 계열, 자연 계열을 살펴봤는데요. 보셨다시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수시 추합이 이제 다 끝나고, 2월 되는 인원을 본 다음에도, 나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신설 모집 단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그 정시 원서 마감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노력한 만큼 결실로 보답되는 그런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강북총솔 입시센터장 이상훈이었고요.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